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뜨거운 여름에 대한민국이 더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지금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인데 이제 2시에 법정을 열고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적시된 혐의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네. 재판장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노라를 설명하는 시간이 최소한 3-40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범동 씨 본인이 네. 이제 코링크피라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회사 운영자금 같은 것들을 주로 횡령했다 이런 액수가 뭐 89억 원 가량에 달한다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당히 많은 혐의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만큼 조 전 장관과 연관돼 있는가는 별개로 그 액수가 꽤 높기 때문에 뭐 유죄 무죄 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틀림없이 그래서 아마 2시 한 3시 가까이 돼서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이번에 재판의 결과가 네. 처음 나온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일가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재판들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셈인데요. 사실 지난 결심 공판 그러니까 예. 조범동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이번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그 수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벌였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범동 씨 재판이지만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표현을 써가면서 새로운 형태 정경유착.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공직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식의 설명을 시작을 한 건데 결심 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이게 전형적 과연 정경유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요점을 딱 정리하면 정경심 교수가 한 10억 원 가량을 자기 이름으로 빌려줬다, 뭐 투자했다, 대여했다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 10억 원 가량, 총 14억 가량이 아마 이 코링크피로 들어갔고 네. 그걸 이제 조범동 씨가 맡아서 관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첫 번째 의혹은 과연 그걸 이 받은 돈을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는지 그 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네.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또 이 조범동 씨가 뭔가 호재성 정보를 알려줘서 뭐 공시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려줘서 또 급도 투자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한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는 회사를 알고 있었다라면 예. 이제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으면 이게 이제 차명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이 위반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코링크피 측에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이런 건데 네. 제가 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볼지 봐야 할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은 돈이 뭐 10억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 본인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걸 뇌물로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이 오촌 조카 통해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투자한 곳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거나 예. 낼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그때 당시에 회사 들어갔던 회사가 좀 부실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알고 있었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뭐 민정수석으로서 관여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 회사가 당시에 실적을 잘 높이 실적을 알릴 수 있으리란 걸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치고는 회사가 별로 좋은 실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올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범동 씨와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정경심 교수 내지는 조국 전 장관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10억 원이 어쨌든 건너갔는데 그 네. 돈은 정경심 교수 돈이 맞으니까 분명히 그 정경심 교수 측은 이제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을 하고 예. 검찰은 투자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는 한 1억 5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횡령이냐가 제일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1억 5천 큰 돈이죠. 큰 돈은 많은데 지난해 있었던 어마어마한 수사에 비교해 보면 1억 5천을 횡령했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쟁점이라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으세요? 예,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첫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된 이제 선고가 오늘 나오는 네. 겁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 구형했다고요? 징역 6년인데 6년도 형량 구형량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횡령 액수가 89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5년 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바닥이 5년이에요. 50억 원을 넘어서니까. 예. 어디에 적용된 거냐면 이 재벌 기업들 뭐 이재용 부회장, 상품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때 네네. 제공한 뇌물이 80억 원이 넘으니까 이게 특경가법 적용한다. 그냥 뇌물을 줬지만 회사 돈을 횡령했어 네. 준 거니까 이런 정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로서 그 정도면 한 10년 가량을 구형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구형량 자체가 6년이라는 게 사실 저는 약간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얼마만큼이나 유죄로 인정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횡령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 결국 그 횡령이 이제 정경식 교수에까지 인정이 되려면 조범동 씨가 조범동 씨는 본인이 이제 컨설팅 계약 명목을 체결해서 정당한 대가를 이 10억 원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 정경식 교수에게 줬다라고 하지만 검찰은 그걸 조범동 씨가 회사 돈을 불법적으로 빼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불법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빼냈다는 것도 또 정경심 교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 1억 5천에 대한 횡령이 되는 그런 거고요. 네. 전망을 해본다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범동 씨에 관한 재판 자체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도 이제 조 전 장관 일가 전체에서 정경식 교수 측과 연결된 부분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 외에는 저도 파악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있다라면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입했던 이 정경식 교수가 가입한 펀드가 한 14억 원 가량만 투자자가 모아졌는데 네. 이 공시를 하기는 100억 원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그러면 이거 허위 공시다라는 예. 부분도 이제 조범동 씨의 혐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게 정경식 교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려면 일반 투자자는 공시할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 대해서 정경식 교수가 지배적인 위치는 일단은 아니지만 되려면 또 조범동 씨가 코링크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어야지 공범으로서라도 엮일 수 있거든요. 과연 그게 인정될지도 하나의 오늘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예. 지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조국 장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관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예. 사람은 그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종료한 것이 이제 조 전 장관은 종료라고 보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중단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그쪽에 시작을 했고 정경심 교수는 이제 자녀의 학사 입학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에 관한 재판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사실 사모펀드 재판은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선고를 받지만 예. 지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검찰 관련돼서는 뭐 지난해 뭐 워낙 뜨겁게 뉴스들이 나왔고 이슈들이 됐습니다만 재판으로 가면은 정작 또 이런 것들이 잘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약간 아직까지는 우리 언론이 이제 치우치기를 처음에 초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네.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지난해 굉장히 쏟아져 나왔던 뉴스 중에서 실제로 검찰이 이건 정말 범죄다라고 넘긴 영역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재판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나중에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고. 저도 지금 그때 당시 보도된 내용은 뭐 생각도 잘 안 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네. 저희가 저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 네. 짧게 이거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 한동훈 검사라고 나왔죠. 뭐 네. 검사장까지 유착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게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고요? 두 개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라고 봐서 그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검 쪽에서는 좀 다르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자문단에게 넘겨서 한번 의견을 구해보자라는 네. 게 결정이 됐고요. 예. 근데 그 결정이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지금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대검 부장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기에는 분명히 본인의 직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관여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예. 근데 또 수사자문단이 그렇게 출범한다고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채널A 쪽으로부터 강요 미수를 받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또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동시에 열리는 좀 초유의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게 수사심의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쪽에서는 수사 이철 전 벨린 비스마트 대표 쪽에서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거기가 했고 그거 한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이동재 기자 쪽에서는 수사자문단 네. 근데 수사자문단은 사실은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신청을 했는데 네. 또 그걸 또 받아준 거예요. 그럼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어떻게 달라요?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는 외부에서 신청을 해서 예. 검찰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재판에 넘길지 말지까지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 그러니까 네. 외부의 일종의 배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사자문단은 수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좀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느 쪽 의견이 맞을지를 한번 들어본다. 그래서 이제 그 대검의 명목은 뭐냐면 언론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어느 예. 정도까지 그러면 취재가 허용이 되는 거냐 이거를 들어보겠다라는 게 명분이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으로 이걸 맞춰야 될 것 네. 같은데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하나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다른 결과를 내면 이거 어떻게 되나?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문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심의가 열리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예,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민주당의 단독 의원 구성으로 마무리된 국회 상황에 대한 현직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